35쪽이에요. 인장 등록의 지금 출제 빈도를 보시면 28, 29, 30, 31에 연타석 냈죠. 그랬다가 32회 때 딱 쉬었죠. 그럼 올해 출제? 한다. 올해 출제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장 등록은 해거리 문제였는데 최근에 계속 내다가 32회 때 딱 쉬었어요. 근데 인장 등록은 우리한테 내는 게 유리해요.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 그럼 도장을 등록하는 게 뭐라고요? 인장 등록이에요. 도장이 인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우리 법 17조에 17조가 아니죠? 인장이 몇 조더라? 이제 조문도 기억이 안 나네. 개시가 17조고 16조네. 인장이. 그러면 그렇게 돼 있죠.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 개공 및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장 등록 대상은 개공과 소공이란 얘기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다만 등록 신청을 하거나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등록 대상 아니네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은, 소공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맞나요? 개업 공인인계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 공인인계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 공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 개시 전까지 등과 측에 등록해야 한다. OX. X죠. X죠. 지금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공 및 소공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소공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소공,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지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자격증 개시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공 자격증 개시 해야 되죠. 개시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에요. 차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물어보면 이건 탈락시키려고 작정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의무의 주체가 개공과 소공이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임원사원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OX. X죠.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소공이 아니죠.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소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임원사원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틀렸죠. 근데 자격증이 있는 모든 임원사원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내면 맞죠? 그들은 소공이죠. 구분되세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고 다만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이제 등록할 인장인데 여기서부터는 개인과 법인을 꼭 구분합니다. 그래갖고 등록의 방법도 차이가 있고 등록할 인장도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인사, 그러니까 공인인사인 개공과 중개인, 소공이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명 꼭 나타나 있어야 되고 사이즈는 7mm 이상 30mm 범위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73으로 기억합니다. 73.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래서 73 사이즈로 들어오는데 그럼 동그란 인장 가능하다고 그랬고 사각 인장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통상 실무에서는 동그란 인장 파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 몇 cm 정도 판다고요? 2cm 정도. 그러니까 20mm 정도 판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이쁜 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동안 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했던 것을 개인의 경우는 이쁜 벼락맞은 대추나무에다 파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개업할 때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 쓸데없는 화분 버리지 말고 그 도장 파라고 그랬죠. 도장. 그래서 도장 파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실무적으로 도장은 통상적으로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 정도 걸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도장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나무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잘 지키긴 지켜요. 나무 도장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도장을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갖고 또 도장 안 파준다고 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은 이쁜 도장 받고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아, 글자체를 진작에 진하게 할 걸 잘못했네. 진하게 하니까 훨씬 나도 잘 보이네. 이게. 근데 오늘에서야 왜 이게 느꼈지? 11월, 12월 계속 내가 흐린 글씨를 썼죠. 얇은 채로. 다른 학원은 다 진하게 썼거든요. 이렇게. 이 글자체를 다 썼는데 여기만 내가 일부러 그걸 했어요. 왜 그런지는 여기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삐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등기 기간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 쓰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 진하게 써요, 다? 몰라요? 기억도 안 나? 예? 아, 다 씁니까? 예. 근데 그저 우리 세폭 교수님은 허용 걸로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십니까? 세폭 교수님, 수업 안 나와서 몰라요, 잘? 좋아요. 또 우리 세폭 교수님 삐질라. 자, 그러면 상업등기 기간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글자를 진하게 하니까 이제 내 강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보이죠? 아니 말고. 아니 난 이 유학과정 이제 5, 6월달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남의 책으로 수업하는 거하고요. 내 책으로 수업하는 건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 6월은 전부 다 내 책이거든요. 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순서는 약간 틀리죠, 지금. 저는 이 책을 지금 우리 교재하고 순서를 맞춰놨다고 그랬죠? 기본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씩 틀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5, 6월 달까지만 제가 편했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다시 또 죽음이죠. 문제집이 내 문제집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법인인감이에요. 법인인감.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것이 바로 법인인감 도장을 얘기한다. 그럼 우리 개인인감 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있죠? 그럼 법인인감 도장은 어디 신고되어 있다? 세무서가 아니고 등기소.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 거기 신고된 인감이에요. 이걸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 도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그럼 분상사용할 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짚고 가야죠. 그럼 지금 분사무소는요 마지막이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분삼사용할 도장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 뜻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갖고. 그럼 왜 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을까?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으니까 법인인감도장 등록돼 있죠.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는데 만약에 서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에 분삼 사용할 도장으로 법인인감 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분삼 사용할 인장은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할 수 있다. 선택권을 준 거예요. 법인인감 도장을 등록하든 대표자 보증인장을 등록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대표자 보증인장이 과연 뭘까? 이건 이제 참고만 해두시는데 대표자 보증인장은 우리가 해석을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상법상 지배인인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지배인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영업구역 내선 소송상 소송의 모든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지배인들은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해 놓을 수가 있고 이것을 말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인인감을. 그럼 지배인이 쉽게 돌아오면 은행 지점장들 있죠. 지점장이 바로 지배인이라고 이해하시고 우리 분사무소로 돌아오면 지점장이 누구예요? 바로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개인인감 도장 말고
자기가 지점 등기를 하면서 등기소에 신고해 놓은 인감이 있어요. 자기가 이 업무에 쓰겠다. 책임자가. 그래가지고 등기소에 신고해 놓은 인감,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상법상 지배인인감이라고 하고 우리 법에서는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럼 법인의 경우는 직장생활 해보신 분, 관리 쪽에 계신 분은 아셔요, 이거. 법인은 사용인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사용인감은 개인의 경우는 막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사용인감은 등록을 법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표자 보증인장을 사용인감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인감이 아니에요. 이건 막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된 게 아니고요. 저거는 개인의 막도장과 똑같기 때문에 법인인감 증명서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건 등록이 절대 안 돼요.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이 등록을 가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등록하게 돼 있고. 그러면 분삼사용할 도장이에요. 분삼사용할 도장은 어디다 등록해야 돼요? 당연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인장을 분실했거든요. 그러면 변경 등록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변경 등록은 며칠? 7일에 들어간다. 그럼 7일이 또 등장했는데 변경 등록은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에요. 그러면 인자야 전등소등 기억하고 있죠?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해라. 인자 전등소등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인장의 변경 등록 7일이죠 이게. 자격증 반납 7일이고 전속시 정보 공개 7일이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 7일이고 그 다음에 소집이죠 이거. 지지난주에 했던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고 이거 등록증 반납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7일 암기하고 갑니다. 인자야 전등소등이에요. 그러니까 7일에 백로한다. 참고 높아심에 들은 말씀인데 만약에 6월 1일 날 도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변경 등록을 6월 7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아직 변경 등록 안 했거든요. 도장을 6월 1일 날 분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6월 5일 날 도장을 찍을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6월 5일 날. 그럼 이거 찍어도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우린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은 절대 사용 금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 등록 기한을 7일을 줬지만 이거 찍을 일이 생기면 그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하고 찍어야 됩니다. 아셨죠? 변경 등록의 기한만 7일 준 거예요. 이게. 근데 도장을 분실했는데 등록관청이 이걸 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달 내내 도장 찍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만 들어가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7일 아주 잘못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데 법인한테만 의미가 있죠. 법인은 법인인감 도장을 분실했잖아요. 그럼 등기소에다가 법인인감 변경신고 들어가죠. 그럼 변경신고한 날 나와버리죠. 법인은 그때로부터 7일에 들어가요. 옛날에 그러니까 인감도장만 등록하라고 했을 때만 이게 의미가 있었죠. 근데 개인은 현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해두세요, 일단. 그래서 7일이다, 어쨌든. 자, 그럼 등록 방법도 문제인데, 등록 방법도 둘이 개인과 법인이 틀려요. 그래서, 개인은 신고서로 들어감이 대원칙. 신고서로 간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로 갑니다. 근데, 이거 신고서로 들어가는데 전자문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신고서로 들어갈 때 여기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묻지 말란 얘기야 나한테. 나도 모르니까. 이 질문 엄청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 아니 인장 등록 신고할 때 이거 등록증 원본 첨부하려면 어떻게 전자문서가 됩니까? 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한 거지. 미스한 건데 어쨌든 거기 등록증에다 도장 찍는 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자문서 역시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개정을 할 때 연역을 따져보면은 조금 이게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미스를 하긴 한 거예요. 앞뒤를 맞췄어야 되는데 안 맞춘 건데 그런 겁니다. 원래 인장등록신고서가 이게 서식이 없었어요. 서식이. 왜 그러냐면 전에는 중개업법 시에는 인감도장만 등록하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떼다 갖다 주면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가 필요 없었던 거지. 근데 막도장으로 바꾸면서 개인은 막도장으로 파악하면 등록하는 걸 허용을 하면서 신고서를 만든 거야. 만들면서 이렇게 이거 등록증을 첨부하게 해놨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요즘 최첨단 우리가 전자정부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있게 또 허용을 한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를 조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증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렇게 아주 엉뚱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기억하세요. 인장 등록,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에 인장 등록 신고서로 갈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묻진 않아요, 이거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만 일단 해주세요. 전자문서 있다는 거. 근데 법인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 잘 묻는데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감증명서 떼다가 갖다 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은 등록 방법을 봤을 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으니까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에는 절대 등록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점 아주 잘 묻으니까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나? 어떤 분이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걸 갖다가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틀린 집으로 낸 거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갖고. 그래갖고 나랑 대판했다고. 내가 쌈딱이거든요 원래. 이걸 모의고사 나한테 감수해달라고 보냈는데 가름할 수 있다 해놓고 이걸 틀렸다고 한 거야. 그래갖고 일단 틀리긴 했죠. 가름한다니까. 근데 우리 과목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바꿔내는 곳이 있긴 있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바꿔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해갖고 틀렸다고 딱 낸 거야, 이거를. 틀린 건 맞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님한테 출제자한테 이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잖아요, 내가. 교수님, 존경 없는 교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비꼬는 거야. 존경은 무슨 개뿔 존경이야. 근데 항상 우리 정치인들도 존경 없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비꼬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 이게. 그래서 존경 없는 교수님. 문제를 이렇게 내셨는데 혹시 우리 기출에서 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내기도 하나요? 그랬더니 아, 우리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기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대뜸 그럼 어쩌자고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건 나한테 싸마자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제 가만 안 있지. 바로 엎어버리지. 당신 그렇게 수업하려면 전국 모의고사인데 이렇게 내면 이거 얼마나 수강생들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승질나겠냐고 이거. 문제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이거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지 말자고. 이게. 차라리 그냥 신고서로 낸다라고 해버리든가. 응? 이걸 갖다가 가름할 수 없다라고 기출처럼 내다,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내다는가. 그렇게 해줘야지. 가뜩이나 지금 중개사법 그렇지 않아도 말장난한다고 맨날 욕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대판했지. 그 다음에 의절했잖아. 그 다음에 어쨌든 요즘 그렇게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쓸데없는 문제집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얘기죠? 입맛만 배려. 입맛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나가는 문제만 해도 장난 아니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욕심이 엄청 많아갖고 여러분들 문제 지금 막 들들들 복가됐죠? 이게.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그 우리 합격률이 높은 건 지대한 팀장님의 공헌이에요. 이거는. 들들들 복가되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어쨌든 이해해 두시고 이제 제재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제재는 이건 인장은 업무와 관련돼 있죠. 업무 관련돼 있으니까 개공이 만약에 인장 관련 의무료였어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이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꼼꼼히 연습을 할 겁니다.